네, 우선 썰픽 보시죠. 첫 번째 팩입니다. 어제 이어서 론스타 소송 선방 패소. 론스타 약 3,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결정을 두고 평가가 분분합니다. 정부는 선방하겠다는 평가이지만 3천 원 넘게 물어주지만 론스타가 요구한 6조 원에 비해선 액수가 적다는 반응입니다. 론스타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특히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반면에 사실상 패소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애초에 자격조차 없었던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를 허가했다가 국민 혈세 수천억 원이 낭비됐다는 건데요. 게다가 액수도 사실상 론스타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38%나 물어주는 셈이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선 넘은 마케팅. 국내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과한 마케팅으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엄마의 손길이란 브랜드명에서 착안해서 엄마의 프로필 사진전을 연다 공지했는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이애미. 논란을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던 건지 이렇게 포스터 상단에 에미는 경남 지방에서 사용하는 어미의 사투리를 활용한 표현이라고 설명을 해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 사이에선 어떤 자식이 엄마를 에미라고 부르냐,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맘스터치 측은 사과하고 행세명을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론스타와 이제 마이애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 이제 강정 아나운서가 브리핑을 할 때 김재섭 비대위원님이 윤리위에 대해서 되게 분개를 하셔서 윤리 얘기 조금 더 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여튼 윤리는 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특히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그 양심의 자유를 저는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리위의 지금 엄포가. 그런 면에서는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제소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론스타 얘기를 잠깐. 이게 뭐 좀 헷갈려요. 근데 박원석 의원님이 이 문제 되게 오랫동안 정말 문제 제기를 해오신 분이어서 저희가 이걸 배상액이 다 해서 이자까지 3,100억 원 정도인데 뭐 이 정도면 선방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이 6조 1,000억 원이기 때문에 선방했다. 4.6% 예. 배상이 결정됐으면 이런 시각인데 저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봐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 론스타가 주장하는 당시에 그 하나금융주주에 그걸 매각할 때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라는 주장을 과연 우리가 인정할 거냐. 예. 즉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있느냐. 이게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죠. 론스타가 얼마를 주장하건 그건 본인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워낙 론스타의 주장이 그 과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전문가들은 한 1조 원 정도 내에서 실제 손실을 입은 걸 가지고 금액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였는데 지금 그 론스타가 제기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세에 관한 소송이고 예. 하나는 금융감독 부분에 관한 소송인데 조세에 관한 소송은 전혀 론스타께 인용된 게 없고 금융감독 관련된 부분은 거의 한 50% 정도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95% 승소했다라는 건 전 말장난에 가깝다고 보고. 근데 과연 이 론스타가 애초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었냐? 자격이 없었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2012년에 하나은행이 그걸 매각하고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금융자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그전 은행법의 시행령 조항을 끌려다가 일종의 이제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보고 BIS 조작설, 이른바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 조작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조작해서 헐값에 넘겨버린 겁니다. 거기에 우리 금융 관료들이 어떻게 보면 혁혁한 기여를 했고 그중에 한 사람이 지금 추경호 기재부 장관입니다. 당시에 재경부 은행 제도과장을 했고 지금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에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어요. 그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 이거 보고서를 받아보고도 그걸 외면했어요. 이분들이 지금 다 이 정부의 요직에 앉아 있는 거고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2006년도에 한번 이 문제를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기소 의견으로 당시에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외환은행장. 정영국장은 나중에 이제 무죄. 이 사람들을 기소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서 이 수사 결과를 매듭지었는데 그때 수사검사가 지금의 윤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이었습니다. 이분들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악연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이상한 인연으로 만나가지고 정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전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국회에서 저는 국정조사나 청문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론스타가 3천억 이상의 혈세가 나가는 거니까요. 론스타가 먹튀해 간 게 4조 6천억 원입니다. 예. 거기다 이번에 3천억이면은 거의 5조 가까운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에게 있느냐? 우리 금융감독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검찰에서 이걸 수사해서라도 그 책임을 좀 밝혀야 된다고 보고 이거 가지고 뭐 한동훈 장관은 이걸 마치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국제 분쟁 조정을 통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론스타 얘기는 이제 박원석 의원님, 저희가 어제 저희 뉴스룸에 박원석 의원님이 10년 전에 이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영상이 나가더라고요. 잠시 저희가 그 부분 눈에 띄었는데 10년 전 박원석 의원님 모습입니다. 론스타 사건에 소년 같으시네요. 청년 박원석 의원님의 모습을 잠깐 너무 다 놀라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계속 좋은 데도 있습니다. 저도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소년 같으세요, 소년. 와, 그래서 다 오셔서. 참고로 중간에 말씀 주신 이창용 하는 총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인사이죠. 알겠습니다. 마이애미도 한 말씀. 같이 문제가 생겨서 내리긴 했습니다. 이 마케팅이 그러니까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 확실히 뭐 최근에 뭐 마약 마케팅 해가지고 마약 베개, 마약 떡볶이, 막 무슨 마약 어쩌고 저쩌고 불러가지고 파는 것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실제로 마약이라는 표현을 금지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누가 봐도 좀 금도를 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각 회사별로 윤리위를 두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엄하게 다스리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국민의힘 윤리위원들을 좀 모셔가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이런 거는 윤리위에 싹 정리할 수 해결할 있어요. 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나간 이야기인데 론스타 관련해서 그 당시에 2003년도에 론스타가 의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있을 때 한덕수 현 총리가 당시에 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었고 김앤장이 법률 대행을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모피아 논쟁이 검찰과 재무관료 이 두 집단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